안녕하세요. 강남여성병원의 성영모 원장입니다. 오늘 지금은 그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사에서 당신 왜 삽니까? 뭐하러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난 행복하려고 살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행복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는 물어보면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해피란 단어가 나옵니다. 해피. 해피란 단어는 행복한이라는 뜻인데 이 행복한이라는 뜻은 은근히 보면은 어감상으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타인이 행복한 이런 것처럼 어감이 느껴지고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명사형인데 그거는 내가 행복한 어떤 이런 뜻으로 갖다 들립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재주를 많이 부려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행복이라는 것도 각자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피의 Y가 제가 볼 때는 네가 행복한 이런 뜻을 갖다가 비춰지는 것 같고요. 그 Y가 I, 나로 바뀌면서 명사형이 됐을 때 비로소 행복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선의 경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성인들 있잖아요. 석가모니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이런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과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파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으로 갖다가 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갖다가 찾아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억만장자들 경제적으로 되게 뛰어난 억만장자들의 행복지수랑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소유가 별로 없는 그 원주민들의 행복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준이다라고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균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긍정적인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정신이 무너지죠. 정신이 무너지면은 자기의 자존감이 극도로 추락하니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15년 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갖다가 선택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관리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뇌에서 자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은 되게 극도의 어떤 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이게 또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온몸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정신이 쭈삣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코티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꾸 얼굴이 추악하게 변해가고 또 행동과 말짓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스트레스 관리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물이란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선물이란 뜻 말고도 현재란 뜻이 있고요. 마음이란 뜻도 있고 즐거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다 연관해 보면은 현재가 선물이고 마음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질적인 것부터 아니면 뭐 마음적인 거, 건강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이런 단어도 좀 있고 하지만 이 선물이라는 어떤 걸 갖다 봤을 때 사람이 그럼 왜 선물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한테 좋게 대해주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고 즐거웠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선물은요 가끔씩 가다가 우리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좋은 선물, 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내가 받기 싫은 선물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선물도 있고 굉장히 작은 선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선물도 있고요. 또 너무 정말 부담되는 어떤 그런 선물들도 있어요. 이렇듯 이제 인간 사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 살면서 나한테 꼭 맞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은 선물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나랑 잘 어울릴 수 있고 나랑 잘 융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선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로 나쁜 선물이라고 하는 나한테 뭐 돈만 뜯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를 갖다가 흠집을 내고 뒤에서 뒷담화 놨다가 해서 나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물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되게 호의적으로 되게 대해줄 때, 호의적으로 대해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선물인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누굴 통해서 뒤를 통해서 들었는데 나에서 안 좋은 면을 갖다가 많이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분명 나랑 잘 관계가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정말로 진짜 나랑 자꾸 좀 하고 어긋나고 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 사람하고는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많이 좀 필요한 게 바로 좋은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인데요. 우리가 뭐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물론 가능성도 있고 많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들이 또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00년대 구한말 정도쯤 됐을 때 한국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55세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말까지는 환갑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크게 융성하게 해주고 했던 그런 풍습이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있다가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 안 해주잖아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은 데다가 또한 굉장히 건강상에 있어서 많이 호전이 됐던 어떤 그런 현대 사회를 갖다가 보여주는 일면인데요.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65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면서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4.6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불과 4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0세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최장수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평균 수명까지 거의 육박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40년 동안에 20년의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년 뒤 2030년도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94세, 95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의 다 100살을 갖다 넘긴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천재지변 때문에 이제 죽는 어떤 그런 경우도 좀 있을 테고 또 사람에서 가장 목숨을 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거의 그 평균 1등을 갖다가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그 애플 창업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사람도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암 말기에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운전사를 고용하면 되고, 또 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선물이라고 보는데, 건강한 성이에요. 건강한 성. 이 성을 잘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 하이돌핀, 페닐에틸라민, 바소프레신, 이런 호르몬들이, 긍정의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을 갖다가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암 예방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해주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성관계를 갖다가 즐겁게 하게 되면 몸에 이제 뱃살도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들을 많이 가질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갖다가 챙길 것이고, 세 번째로는 건전한 성. 건전한 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성관계를 해서 내가 좋아야 되고요.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파트너도 같이 좋아야 진짜 굿섹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성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